안녕하세요. 처음이라 어색하네요. 저는 여러분의 수학 과외 선생님이 되어줄 규씨라고 하고요. 왜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학원을 다니기 싫은데 어느 일정 부분이 막힌다든지, 어떤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학교를 다니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그런 개념이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까먹거나 또는 듣지 못했을 경우에 어디서 도움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수학의 과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끝까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차근차근 계속 열심히 가르쳐 드릴 예정인데,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의 첫 과정이 보니까 첫 번째 1. 자연수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네요. 자연수의 성질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벌써 뭐 하는 건지 좀 어렵죠, 이런 게. 근데 별거 아니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1-1이라고 할까요? 약수와 배수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는 목과 나머지라는 개념인데, 목, 나머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수를 나누는 거죠. 13이라는 숫자를 나눴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13을 4로 나눠봅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 나누기를 했겠지만, 몫이 3이 되고, 그죠? 4 곱하기 3이 12니까 나머지가 1이 남겠죠. 자, 이런 표현 방식은 이제 잊어버리고요. 자,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예를 들면 A라는 수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누기 B로 나누게 되면 몫을 Q라고 하고 나머지를 R로 하기로 한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하기로 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A라는 이 수는 B로 나눴기 때문에 B 곱하기 몫인 Q, 그 다음에 더하기 R이 되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간단한 건데, 아까 전에 예를 들었던 13을 예로 들어보자고요. 그러면 13은 아까 4로 나눴죠? 4로 나눴더니 몫이 3이었고 나머지가 1이었다.
이거를 일반화해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냥 수학에서는 이렇게 모든 걸 예로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못과 나머지를 이제 대해서 배웠는데, 여기서 지금 이 식에서 R이 0이 되면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가 0이 되면 A는 B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겠죠? 12를 예로 들면 12는 4 곱하기 3에 더하기 0이니까 R이 0일 경우죠. 이럴 경우에 그냥 보면 12는 4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두 번째 개념이었고요. 세 번째로 약수와 배수를 볼 수 있습니다. 약수와 배수라는 거는 뭐냐? 아까 전에 요 식을 다시 가지고 올게요. A는 B 곱하기 Q. 자, 여기서 설명할 때는 나머지는 0인 걸로 보고, 약수와 배수를 설명할 때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딱 나누어 떨어지는 수로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A는 B 곱하기 Q로만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면 A라는 것은 B의 배수가 되겠죠. 배수. 배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B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다 적을게요.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A는 B 곱하기 Q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쉽게. 다시. 12는 4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12는 4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4에 무언가를 곱해야지 12가 되니까. 그러면 4는 12의 약수가 돼요. 이 관계를 알겠나요? 이름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식 못과 나머지에서 이 식을 잠깐 기억을 해 두시면 조금 있다가 다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간혹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문자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말고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구나, 그냥 이거를 이런 식으로 문자로 그냥 표현을 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자, 2번 할까? 자, 1-2가 되겠네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1-2는 배수의
판별이라고 부릅니다. 뭐 배수의 판별이라는 얘기는 뭐 2의 배수인지 3의 배수인지 4의 배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4의 배수를 볼게요. 4의 배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외우게, 보통 이렇게 한국에서 수학을 배우다 보면 그냥 보통 많이 외우는 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원리들을 좀 생각하시고 이 원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도 이런 걸 까먹더라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그 개념을 다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냥 무조건 외운다,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좀 생각을 하면서 직접 풀어보고 유도도 해보고 하면서 하는 게 좋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대로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끝에 두 자리의 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일 경우에는 이 전체 수가 4의 배수라고 부릅니다. 4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식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다시 제가 숫자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A, B, C, D 라는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1000의 자리가 A, 100의 자리가 B, 10의 자리가 C, 1의 자리가 D라는 얘기예요. A1000, B100, C10, D의 숫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A 곱하기 1000, 그죠? 더하기 B 곱하기 100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4의 배수인지 보는 거예요. 4로 묶어 볼게요. 4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4 곱하기 A 곱하기 250 더하기 B 곱하기 25,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만 묶고, 그 다음에 C 곱하기 10 더하기 D가 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아까 전에 앞에서 어떤 식이 있었죠? 목과 나머지에서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이라는 요 일반 식이 있었잖아요. 네. A라는 게 B로, 그러니까 이게 몫이고 요게 나머지고, A를 B로 나누었을 때, 그죠? 아까 이런 식이 있었죠? 자, 이걸 자세히 보세요. 이 식을 보면 A, B, C, D라는 수가 A라고 생각을 하면, 자, B는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몫이 되는 거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한눈에 보이나요 지금? 자, 그러면 이 몫이 얼마이던 간에 4가 그러니까 ABCD라는 숫자를 4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는 4의 배수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 R이 0일 경우 이거나 또는 이게 4의 배수일 경우에, 그죠? 이게 0이면 이게 그냥 4의 배수이기 때문에 ABCD도 4의 배수가 되고, 얘가 4의 배수일 경우에도 4의 배수에 4의 배수를 더하는 거니까 또 4의 배수가 되겠죠. ABCD가. 그래서 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끝에 두 자리수가 00이거나 4의 배수일 경우엔 ABCD가 4의 배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한번 적으면 자, C 곱하기 10 더하기 D 10C라고 할게요. 10 곱하기 C 다시 10 곱하기 C 더하기 D가 0이거나 또는 10 곱하기 C 더하기 D가 4의 배수이거나 하게 되면 얘는 ABCD는 4의 배수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뻔히 보이는 건 봅시다. 1216이 있다고 합시다. 1216. 1216은 1 곱하기 1000 더하기 2 곱하기 100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6이 되겠죠. 자, 여기 나온 것과 같은 식입니다. 지금 이렇게 같이 푸른 거예요. 그럼 얘를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4로 묶으면 1 곱하기 250 더하기 2 곱하기 25가 되고요. 더하기 1 곱하기 10 더하기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4의 배수가 됐고, 그죠? 얘가 A, 얘가 B. 아니죠, 얘가 B죠. 죄송합니다. 얘는 Q가 됩니다. 얘가 R이죠. 근데 얘가 더하면 얼마죠? 16이죠. 16은 4 곱하기 4이기 때문에 4의 배수죠. 4의 배수라서 얘는 4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4의 배수라고 하는 것의 그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여기가 지금 4의 배수가 됐는데 정말 얘가 4의 배수인지 한번 나누기를 해보죠. 그럼 1216 나누기 4는 12 되죠? 자, 이렇게 딱 나누어 떨어집니다. 즉, 이 뒤에 요 두 숫자가 00이거나 또는 요 뒤에 숫자가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다 라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거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4의 배수라는 것을 알게 됐지만, 뭐 시험을 본다든지 그렇게 빨리 해야 될 때는 이제 이 밑에 과정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끝에 두 자릿수가 00이고 00이거나 4의 배수일 경우에는 이 숫자가 4의 배수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나중에 쉽게 이건 4의 배수구나, 4로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판별해 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뒤에도 이제 4의 배수, 8의 배수 뭐 여러가지 몇 가지를 더 할 건데, 이렇게 왜 4로 뽑아냈는지는 이해하시겠죠? 4의 배수를 어떻게 보면 4의 배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식을 억지로 뽑아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로 억지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4로 억지로 묶고 보니 이것이 남았더라. 그럼 얘가 어때야지 이 전체 수가 4의 배수가 되느냐,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에 할 때도, 다른 배수들도 지금 볼 때도 저거는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나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4의 배수가 이런 조건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억지로 이런 식을 만들어내서 일부러 풀어 헤치고 다시 모으고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냈다고 보면 뭐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학에서는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억지로 풀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면서 이렇게 더 쉬운 방법을 찾아내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 배수의 판별 아직 안 끝났어요. 8의 배수. 8의 배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끝 세 자리수가 000 또는 5월입니다. 5월. 또는 아까 전에 잠깐 끊겼었는데요. 다시 할게요. A, B, C, D, E라는 숫자가 있고, 얘를 A, B 곱하기 1000으로 하고, 그 다음에 C, D, E라는 걸 이렇게 더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A, B 곱하기 1000을 8을 또 뽑아내면 8 곱하기 A, B 곱하기 12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C, D, 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처럼 A라는 숫자를 8로 나눴더니, A를 B로 나눴더니 몫이 AB 곱하기 125가 되고, CD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나머지가 됐는데, 아까 전처럼 여기가 CD가 0이거나, 그죠? CD가 즉 000이거나 또는 8의 배수이면 이것도 전체가 8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9의 배수. 9의 배수를 볼게요. 9의 배수는 각 자리에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이건 9의 배수라고 합니다. 자, 또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보죠. ABCD라는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A 곱하기 1000이 되고 B 곱하기 100이 되고 C 곱하기 10이 되고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이것도 좀 억지로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나눌 거냐면 A에 A 곱하기 999 더하기 1 더하기 B에 B 곱하기 99 더하기 1 더하기 C 곱하기 9 더하기 1 더하기 D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면 얘를 다시 풀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 괄호를 풀어주면 A 곱하기 999 그죠? 그 다음 B 요거부터 할게요. 더하기 B 곱하기 99 더하기 C 곱하기 9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 B, C, D 하나씩 남았죠? 그럼 A, B, C, D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얘를 9로 묶어주면 9 곱하기 A 곱하기 111 더하기 B 곱하기 11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서 다시 여기 있는 거 남은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9의 배수라는 게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 A, B, C, D 라는 게 요게 이제 다시 나머지가 되겠죠. 자, 얘가 다시 A, 얘가 B, 얘가 Q가 되고 얘는 R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 B, C, D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즉 각 자리의 수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요게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이면 얘는 9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 9의 배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3의 배수도 마찬가지예요. 3의 배수도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이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이면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1의 배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말로 적기가 그런데 홀수 번째 숫자의 합과 짝수 번째 숫자의 합이 홀수 번째 숫자의 합과 짝수 번째 숫자의 합의 차가 0이나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라고 합니다. 자, 이게 느낌이 오나요? 잘 안 올 수도 있죠. 자, 다시 설명을 할게요. 식을 쓰면서 A, B, C, D라는 숫자가 있어요. A, B, C, D는 A 곱하기 1000 더하기 B 곱하기 100 더하기 C 곱하기 10 더하기 D로 표현할 수 있고, 이거는 A에 곱하기 1001 마이너스 1 더하기 B 곱하기 요거는 99 더하기 1 11의 배수를 여기다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99
더하기 1 더하기 C 곱하기 11 마이너스 1 더하기 D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됐고, 그럼 얘를 다시 11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죠? 11 곱하기 A 곱하기 11에 91을 곱하면 1001이 돼요. 그래서 A 곱하기 91 요거 그 다음 여기로 갈게요. 11로 나눴으니까 11로 나눴으니까 B 곱하기 9 더하기 C 11 여기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분배하면 여기 더하기 나온 것부터 쓸게요. 더하기 B 더하기 D A 마이너스 A C 또 빼기. 자, 이렇게 나오죠. 홀수분째 숫자의 합과 짝수분째 숫자의 합의 차가 0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죠. 자, 요겁니다. 지금 요게 나머지 R이 되는 거예요. 즉,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와 100의 자리 숫자를 더한 거에서 10의 자리 숫자를 빼고 또 1의 자리 숫자도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역시 이게 0이면 저 나머지가 0이면 11의 배수이고 여기가 11의 배수이니까, 또는 얘가 11의 배수이면 11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 차가 11의 배수가 되면.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됐을 걸로 믿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로 소수와 거듭 제곱.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거듭 제곱이라는 건 뭐냐?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건 그냥 말 그대로 곱하기를 거듭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나 뭐 문자든 같은 수나 문자를 그냥 거듭해서 여러 번 곱한 거를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거듭 제곱이라는 건 예를 들어 3을 4번 곱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적으면 오래 걸리니까 이걸 귀찮아서 이렇게 3의 4제곱이다 4제곱이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걸 그냥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숫자로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 A를 3번 곱했다. A 곱하기 A 곱하기 A는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A를 3번 곱해서 요 3을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고 하고요. 요 거듭 곱한 요 숫자를 미치라고 합니다. 거듭 제곱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번 곱한 수를 밑, 그 다음에 거듭 제곱으로 나타낸 요 횟수를 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뭐 2의 2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소수와 합성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소수라는 것은 뭐냐? 뭐 0.1, 0.2, 0.3, 0.4 이런 소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소수는 이 소자가 순수하다는 뜻을 가진 소자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1보다 큰 자연수여야 돼요. 1보다 자, 그냥 1보다 큰 자연수이면서 약수가 1과 또 자기 자신만을 가지는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1 말고 나눌 수 있는 수가 없는 수를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약수가 2개인 수입니다. 약수가 2개인 수를 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1은 소수일까요? 아닐까요? 1도 1 말고는 나눠지는 수가 1밖에 없어요. 근데 약수가 2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1은 소수도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이런 소수가 아니다. 기억하시고요. 요거 더 설명하기 앞서서 합성수를 잠깐 볼게요. 합성수. 자, 합성수는 합성수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니면서 적어도 3개의 약수를 가지는 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약수가 3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약수가 3개 이상. 소수는 약수가 딱 2개인 수고,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소수가 아니면 이제 합성수라는 걸 알았죠? 약수가 3개 이상. 그럼 여기서 다시 1을 잠깐 볼게요. 1은 소수가 아니죠. 약수가 2개가 아니니까. 근데 1은 약수가 3개 이상도 아니에요. 그래서 1은 소수가 아니고 물론 합성수도 아니에요. 그죠? 그럼 1은 그냥 1이에요. 소수도 합성수도 아닌 그냥 1입니다. 뭐라고 부르질 않는 거예요. 소수라고도 안 부르고 합성수라고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합성수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1에 대한 것도 정의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가 뭘까요? 2가 되겠죠. 1 다음이니까, 1 다음 자연수가 2니까 2는 약수가 1과 2가 있어요. 그죠? 그럼 약수가 2개를 가지면서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장 작은 소수라고 불리면서 또 유일하게 짝수가 됩니다. 유일하게 짝수인 소수예요. 4의 약수는 1, 2, 4가 있기 때문에 얘는 합성수예요. 다른 짝수들은 전부 다 3개 이상이에요. 약수가. 그렇기 때문에
2만 유일한 소수 중에서도 짝수가 되는 거예요. 짝수 중에서 소수가 되는 거죠. 자,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이해를 했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수를 찾는 방법에는 그냥 재미로 알아두셔도 되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소수인지 금방금방 어차피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걸 쓸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게 있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체라는 거는 걸러내는 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부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는 이제 재미 삼아서 배우는 겁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30까지만 적어볼게요. 11, 12. 자, 그럼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해서 소수를 찾는 방법인데, 자, 소수를 찾는 거잖아요. 자, 1은 소수가 아니므로 일단 지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이 이 다음부터 다 동일한데, 자,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모두 지워요. 2의 배수 어떻게 되죠? 4, 6 이렇게 되겠죠? 이 밑줄에 있는 건 다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3을 남기고 3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3의 배수 지워졌고 9, 12도 지워졌고 15, 18도 지워졌고 21 지우고 24도 지워졌고 27 지우고 그 다음 30도 지워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는 어차피 지워졌으니까 5를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웁니다. 그럼 10, 15, 20, 25, 3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지워나가는 거예요. 7을 살리고 7의 배수를 지워요. 7이 14, 73, 21, 그 다음에 28 다 지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남은 게 11, 11의 배수 22 지워졌네요. 자, 그 다음 13, 13의 배수 26인데 26도 지워졌고 그 다음 17 남았고요. 17이면 34인데 없죠. 이 다음부터는 다 살아남겠네요. 배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소수가 남게 됩니다. 체를 이용해서 걸러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30까지밖에 안 했는데 뭐 계속 숫자를 늘려 나가면 이렇게 소수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뭐 여러가지 하셨겠지만 그냥 나누기가 안 되는 전혀 다른 수로 나눠지지 않는 수를 자주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오늘 약수와 배수, 그 다음에 또 목과 나머지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배수의 판별, 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8, 9, 11 배수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조건은 뭔지 또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뭔지, 소수와 합성수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기에서 1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